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해서 관련한 좀 차트 보면서 저희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작가님?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내러티브적인 관점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앞서 테더를 언급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테더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장 폐지 움직임들과 뭔가 규제 움직임들을 겪고 그게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공백들이 생기게 되고 테더의 시가총액도 분명히 좀 위축되는 국면들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빈틈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USDC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리플의 RLUSD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트랜잭션 한번 보시면은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정말 지금 크게 급등을 하네요. 급등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RLUSD의 트랜잭션 카운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트랜잭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용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XRP의 뭔가 펀더멘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지표 중에서는 민달러 인베스티드 에이지라고 해서 이 평균 리플의 평균 보유 기간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걸 한번 보면은 과거에 이 리플 가격, XRP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XRP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XRP의 거래와 사용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XRP를 해석할 때는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XRP의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고 RLUSD의 사용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 즉 XRP의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지표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리플 쪽에 관해서 계속되는 호재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더 쪽도 나중에 좀 깊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솔라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솔라나 코인은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을까요, 작가님? 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펀더멘털이 가장 좋은 프로젝트다. 코인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TVL이라고 해서 예치된 금액이, 예치된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솔라나의 디파이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달러를 지금 돌파를 임박한 상황에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라나가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테더가 지금 솔라나로 메인넷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메인넷에서 1억 달러의 USDT를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라나의 펀더멘탈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용자들이 어떤 일일 사용자들, 그러니까 트랜잭션 추이라든지 일일 활성 주소 수 이런 것들은 이 솔라나가 모든 체인들을 압도합니다. 아예 거리가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높은데 가장 좀 부진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TVL 지표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트론 같은 그런 생태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테더가 솔라나로 메인넷을 갖다 확장해서 채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에서도 솔라나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이 펀더멘탈 지표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솔라나의 펀더멘탈에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지표는 요 두 가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맡기게 되면은 예치된 이 자본들에 대해서 또 유동성 이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증서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기반의 리도 파이낸스가 압도적인 1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에서도 지토라고 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최근에 이 지토가 리도를 갖다가 매출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전분기 대비로 상승률도 리도 파이낸스가 2.7% 상승을 했는데 지토 같은 경우는 504%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솔라나의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점유했던, 이더리움이 굳건하게 가지고 있던 이 영역들까지도 솔라나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밑에 한번 보시면은 24시간 동안에 이 솔라나 기반의 타일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이더리움과 베이스를 합친 규모를 갖다가 솔라나가 추월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굉장히 왕성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민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민코인이 계속해서 중요한 입지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솔라나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라나가 그래도 좋은 펀더멘탈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맥락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대비로도 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측면일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가 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에 어떤 요인들이 좀 적용을 받을지 궁금하고 사실 지금 가격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 챙겨보면 좋을지 작가님 또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라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많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했는데 위에는 이 솔라나가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에는 그 외에 중요한 요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솔라나는 트렌드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트렌드들을 굉장히 많이 선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파이라고 하는 분야는 원래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현재 시점도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디파이의 이 TVL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50%를 더 넘어서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여전히 굳건하고 그 얘기는 기관들이 어떤 입장에서는 디파이의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솔라나가 계속해서 급부상을 하면서 이 점유율들을 갖다가 뺏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민코인이 솔라나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었는데 이 점유율들이 올해에도 더 많이 지속이 될 것이고 올해는 민코인이 더 진화해서 계속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솔라나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분야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새로운 AI의 흐름에서도 솔라나는 중요한 입지를 가져가는데 현재 베이스와 솔라나가 양대 산맥인데 그중에서도 솔라나가 월등하게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사이언스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솔라나가 가장 좋은 입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솔라나가 가장 좋은 입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올해 시커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는데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네요. 네. 근데 사용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게 사용성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XRP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라나도 ETF 출시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XRP보다 솔라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라나는 여전히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